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프롬파스트라는 건자재 회사인데요. 작년에도 한번 있었고 최근에도 증여를 했고요. 증여 공시가 났죠. 실제 한 거는 작년이었는데 그 다음에 내부자 매수가 3억이 있었습니다. 시총을 감안했을 때 좀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금리나 사이클로 곧 들어갈 텐데 금리나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공급 확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정치 테마가 있다. 그래서 설립한 지는 좀 꽤 오래된 회사인데 뭐 플라스틱 배관제를 생산 및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 배관 자재, PB 난방, 급수 파이프 종속회사가 이제 중국에 있고, 주택 건설 시 난방 및 급수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자재입니다. 배관제라는 게. 배관제 산업은 당연히 신규 주택의 착공 및 아파트 분양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건설 경기. 당연하죠. 원재료를 일본 미쓰이 케미칼에서 조달을 하는데 엔저로 유리한 상황이다. 그 업황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금리나 정부 공급 확대 정책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그 오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 원재료가의 등락에 별로 좌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해주는 거죠. 원재료가가 너무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도 적당히 받고, 많이 내려가도 서로 손해가 안 되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재료가가 하락하니 안 하니가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PB 파이프 시장은 현재 당사와 TKG 애강, 현대 EP, 동명 등의 경쟁사가 있는데 업황이 중요하지 점유율 이런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시총이 319억이다. 근데 그 최대 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26.18%, 자사주가 13%, 이거를 뺐을 때 실제 시총이 195억의 초소형주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급등 가능한 초소형주고요. 이런 소형주만 건드리는 또 투자자들이 있어요. 타이밍을 아는 거죠. 그 현금성 자산이 32.6억, 단기 금융상품 135억, 그러면은 거의 17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시총의 절반이 훨씬 넘는 자산을 갖고 있고, 근데 건자재는 좀 이런 회사가 많이 있죠. 하츠도 그렇고 TKG 애강도 그랬던 것 같고, 주가는 근데 상관이 없어요. PBR이 낮아도 주주 환원을 안 하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해도 업황이 안 좋으면 떨어지는데 주주 환원까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자사주 13%인데 이런 회사가 소각을 할까요? 성장성은 없는데 최악의 업황에도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과거에 좋을 때 16년, 17년에 59억, 40억까지, 매출도 488억, 453억,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9%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면 다시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죠.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 공시가 3월 달에 났는데요. 근데 이게 9월 달에 있던 거가 지금 이제 공시가 났고 5만 주. 그 이성훈 상무라는 분이 3억을 샀어요. 5만 주씩 두 번 샀는데 4월 15일하고 1월 달, 2월 초 3,200원, 3,400원.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3,275원이니까 약간 싸게 사는 거죠. 지금 사면.
근데 시총 300억대에서 내부자 매수 3억은 꽤 의미가 있다. 어, 그래서 왜 샀을까? 뭐 이유는 당장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는 그냥 따라 사는 게 좋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따라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테마가 정치 테마 그 세종시 이전 국회 이전 테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테마가 한번 있는 회사는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지만 그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에 완전히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 이제 공식 발표했다. 근데 졌죠. 그래서 이게 쏙 들어갔는데 그 세종시에 이제 본점 및 그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엮인 거고. 근데 건설업이 지금 뭐 3년째 안 좋은데 이제 좋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금리에 직격타죠. 그래서 그 돈풀기를 저금리로 돈이 많이 풀렸다가 결국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이제 자재 가격이 급등을 한 거죠. 그때 또 전쟁도 나면서 악재는 겹쳤죠.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격이 이제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런데다 이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이 이제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고 미분양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작년에 가장 저조한 주택건설 인허가 착공 이게 이제 중요한 지표죠. 그 24년 건설 기성액도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기성액. 그래서 건설주 주가를 보면 저는 이제 건자재 쪽을 주로 보는데 소형주가 이쪽이 많으니까 건설주는 정말 이제 답이 없고 대형 건설사는 정말 주주환원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해외에서 성공하지 않는 한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건자재 쪽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21년 상반기 5월에서 7월이 주가가 고점이었어요. 뭐 현대건설이고 대형건설사 하츠, 한샘, 현대리바트 돌아올 때가 조금씩 가까워 오고 있다. 그래서 건설업이 2011년 말에 PBR이 1.1배인데 지금은 0.6배다. 뭐 당연하죠 사실. PF 부실, 뭐 어닝 쇼크, 건물 붕괴 사고, 그 다음에 뭐 회계적 불투명성 이거 뭐 옛날부터 유명했고요. 내수 기업인데 성장성이 낮다. 100%를 초과한 주택 보급률, 뭐 저출산, 인구 감소. 그러니까 수도권만 서울만 이제 서울에 집만 있어도 부자가 되는 뭐 중산층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저성장에 저밸류를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2008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이 13%였는데 09년에서 22년까지 건설사 매출액 이 연평균이 3%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모든 설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코스피 대비해서 그 건설업종 12개월 선행 PBR의 할인율이 역사적 최대치에 근접을 했다. 그 역발상 타이밍에 근접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었죠. 이때는 뭐 이렇게 건설이 좋았겠죠. 분양이 늘어나고 뭐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싸기만 하면은 역발상하면은 굉장히 오래 기다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과거에도 뭐 하츠나 동양파를 소개를 했지만 완전히 틀렸죠. 참 그게 뭐 제 실력입니다. 참 창피스러운데 근데 이제 건설업이 그러면 사이클 업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AI가 뭐 AI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 바이오 쪽도 그렇고 빅테크 성장을 하지만 구조적 성장을 하지만 그 주도주가 쉴 때 얘가 이제 끼는 경우가 꽤 있었단 말이죠. 건설업 이렇게 저PBR 주가 주도주가 쉴 때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2008년 사례를 보면 이때는 정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니까 부동산에서 시작한 그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뭐 급등한 건설 공사비가 때문에 이제 안 좋았다가 결국 하향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 금리 인하가 핵심인데 결국 시차를 두고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주택 착공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건설 권자재 상승률이 둔화가 되니까 인허가가 이제 뭐 증감이 있었지만 결국 증가를 한 거죠 이때. 그 최근에 보면 건자재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물론 인허가도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죠 아직은.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뭐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지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21년, 22년 급등한 건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건설공사 물량이 감소가 된 상황인데 수요가 둔화되니까 건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둔화됐다가 또 추가로 가격이나 압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월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최악이죠. 근데 좀 올라갔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아직. 월별 주택 착공 실적 추이도 정말 심각하게 바닥을 뚫고 갔다가 올라갔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뭐 ECB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러는데 유럽이 이제 미국이 제일 중요하고 한국도 이제 미국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결국은 금리 인하가 핵심이다. 파월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린 거고. 그 과거에 이제 08년도 미분양이 심각했지만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6개월 후인 09년 4월부터 하락 전환을 했다. 미분양이. 주택 착공 면적도 09년 8월부터 상승세. 그러니까 시공사들은 가격과 미분양 추이에서 수요 회복 조짐을 확인한 후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금 아직 건자재가 이를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한샘이 저점에서 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샘이 이제 PEF가 대주주기 때문에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전제될 경우에 시차는 존재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착공은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작년에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2010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만큼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게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분양가 상승, 프라이스죠. 분양 및 착공 물량 증가, 퀀터티, 원가율 안정화, 코스트 요 세 개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안정화 될 것 같고 이 두 개가 이제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는 게 이를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도 공급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으니까 미래가 예상이 되는 거죠. 주택 공급 부족이 예고된 상황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이 없다. 이거는
그래서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좀 이념적인 거 맞부딪히는 거는 제외하면 주택 공급 확대는 공감대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24년 주택 54만 호 이상 인허가, 24년에서 27년 약 95만 호. 그럼 이러면은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뭐 빈집 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사면 좀 이룰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선택은 이제 개인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한샘이 제일 이제 탑픽인데 소형주도 한번 가면 크게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보면은 100% 찍는 종목이 몇 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구조적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안 해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